하루하루 다양한 사건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나 모르게 주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에 질문을 던진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정답처럼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각자 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 나 잘 알이 되는 심리 독립 방송 황심소. 황심소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봅시다.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두 분이 오늘 이 시간에 놓은 거는 네네. 환자든 의사든 인간이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때 그 네.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소할 것인가, 또 치료할 것인가, 이 네. 질문을 던지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뭐 내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멍이 나서 아픈 거는 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 뭐 아무 이유 없이 옆구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 심지어는 손가락이 저리고 마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픈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통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 뭐 통증 전문 병원을 가거나 또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거 아파요 라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거든요. 아프다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 반응처럼 병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프다는 게 뭔가,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라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진짜 열받는 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이래저래 살펴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저 의사가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말이 항상 끝이 애매모호해. 그리고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하나만한 소리를 해. 그거는 지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그냥 병명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왜 그 병명을 붙이시나요 하면, 아니 책이니까 책이지, 책상은 책상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놓고 병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나오고 10년 약까지 내가 받고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 약을 뭣도 모르고 처방전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받는데 그 약 설명을 딱 보고 그 약의 반은 진통제 관련되고 반은 항생제 관련될 거라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듣는 거예요. 의사는 아프다는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리고 그 아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픔이란 무엇인가? 네네. 아니 본인 선생님, 병원 그럼요. 이름도 아픔 해방이라며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아픔을 진단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법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오늘 모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데 아프니까 병원 가고, 병원 가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내 아픈 거를 다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또 인간으로서 자기의 아픔을 알게 된다라는 거, 인식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이 몸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아프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정체. 그런데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아프지? 라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의사 선생님을 그냥 하나님 동생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내 아픔을 없애주시는 분, 감사하신 분,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안 이득이 되고를 떠나서, 네, 일단 자기 몸이고 자기 생활 중에서 질병을 얻고 통증도 얻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지금 이렇게 아프지? 하고 한 번은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음, 직접 만나는 환자분들은 저한테 그 아픈 부위만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반응이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그러게요. 반응이거든요. 아니 네가 그럼 의사인데, 네가 전문가인데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전문가한테 맡기라며. 맞아요. 그런데 그 반응에는 정답이 있고 의사는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그런데 아픈 거 딱 보면, 환자 딱 보면 쫙 아는 게, 그래서 전교 1등들이 의대를 가는 거고, 이 의대를 4년이 아니라 6년이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대는 인턴 레지던 하고, 그래가지고 또 5년, 6년 동안 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는 아프다는 사람 딱 보기만 하면 귀신같이 딱 찍어가지고 딱 치료하라고 그렇게 전문 교육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 귀신같이 딱 찍어가지고 전문 치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 문진, 환자에게 질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네, 전문 진료를 하려면 검사를 돌려야지. MRI도 찍고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쫙 한 다음에 그 검사 자료를 딱 보고 객관적으로 수치로 넣은 걸 가지고 딱 치료하는 게 대학에서 배우고 또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문진이라니? 무슨 문진? 문진은 붓글씨 쓸 때 쓰는 게 문진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왜 나한테 물어라는 반응과 함께 또 똑같이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그 병원은 이런 진단기기가 있나요? 먼저 그러게, 묻기도 하세요. 그러게. 검사 기계, 진단 기기가 중요하지. 음. 그런데 실제 의학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의과대학 예. 교과서에는 진단의 90%는 문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또다시 질문을 다시 하고 또 답을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90% 이상의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지금 이 아픔 해방 병원장인 김 원장이 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교육 훈련을 안 받고 저 지방에 있는 이 국립대 병원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아이,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우리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모든 첨단 기기를 활용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진 같은 그런 고전적인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제가 수련했던 병원도 최첨단 기기들이 다 있었고 환자 중증도에서 전국 1위였던 병원이었던지라 근데 일단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말 저 말 참 많은데 그냥 의과대 학생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기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진, 히스토리 테이킹, 환자에게 질문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짜? 아니, 네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병인이 뭔가요? 그러면 어떤 의사도, 저는 사실 병원을 그렇게 자주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고 가거나 하면
아,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떨 때 아프셨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이 부위가 상태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99.99% 무슨 검사 받으셨어요? 이런 검사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심지어는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도 그래 검사 결과에서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가요? 아 그거는 좀 기다려보세요. 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이런 그거는 제가 경험했던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이 최첨단 병원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보다 문진을 안 하고 검사를 바로 들어갔을 때는 온갖 검사를 다 해야 해요. 그렇죠. 검사를 온갖 검사를 다 해야지 병원 수익도 올라가고 노는 검사 기계들도 아, 이 돌릴 수 있고 검사 요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저는 항상 마음으로 세상사를 보고 심지어는 내 몸이 아프다라는 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고자 하니까 음, 한 분은 몸의 아픔을 치료한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고 한 분은 마음의 아픔을 상담한다는 이 상담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 두 분한테 아픔이란 무엇인가?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걸 합한 아픔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분을 모셨던 건데. 박사님,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게 의사들이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사들이 그런데, 또 아픈 어, 환자들 보고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 아픔을 겪고 계세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 지금 병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 잠깐만요. 아무 이유 없는 아픔이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는 아픔이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의사와 심리 상담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몸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의사, 그리고 이 아픔의 원인, 분명히 원인이 있는 아픔이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의사와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의사는 전적으로 아픔의 원인이 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이분법으로 분류하면,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픔이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에서 먼저 비롯되고 시작되어서 몸까지 드러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원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게 사실 제가 첫 번째 질문, 자기 몸인데 왜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아픔의 주체, 환자는 아픈데 왜 옆에 있는 치료자라는 사람들이, 물론 잘 치료해야죠. 그런데 왜 아픔의 주체인 사람은 빠진 채로, 어, 심지어 자기 문제인데 환자조차도 아픔의 주체자를 제거하고 관찰자, 제3자인 의사, 치료자에게 네가 다 해결해 라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걸까가 아니, 저는 그거는 신기하다는 의사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네, 환자들한테, 병원에 온 환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픈 거는 전문가인 내가 맡아서 잘 치료할 테니까 믿으세요. 의사 말을 믿으세요.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대학 교수들은 항상 환자한테, 아니, 지금 전문가인 저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아니, 김 원장님이 대학병원에서 교육받을 때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교육 안 받으셨어요? 그 환자들 라포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우리 맞아요. 대학병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환자들이 감히 질문도 못하게 맞아요. 맞아요. 본인 그렇게 저도 교육 교수 생활할 때 그랬어요.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단순히 대학병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 이 매스컴에서도 의사들 넣으면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아픈 거는 무조건 오세요.
그럼 우리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 선전에 따라서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어, 의사 선생님 저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건 아니 지금 아니에요. 왜 네 삶의 주체가 네 아픔의 주체가 닌데 의사한테 나도 아파 의사 선생님 저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지가 아프면 얼마나 세상에 무기력하고 힘들게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 잘난 의사 선생님이 내 아픔을 맡아서 다 아프고 힘든 자요. 다 우리 병원으로 와라. 내가 다 치료해주마. 이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 원장은 오늘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아픈 건 네 문제야. 네가 아픈 거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서운하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 박사님, 의사 박사님,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잠깐만요. 지내다니. 네, 지나친 빙이에요, 박사님. 커트.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지만 참, 네, 신기하긴 하고, 그리고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저를 실력 없는 의사로 볼 수 있었겠구나. 그건 알겠네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점쟁이한테 우리 점 보러 갔을 때 점쟁이한테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는 아줌마나 할머니들도 있지만 대개 고수들은 탁 가가지고 점쟁이가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고수 점쟁이는 이렇게 안 말해. 아이고 인연이 또 참 힘들게 졌네. 네 팔자가 그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이고 사고 또 났구만. 그럴 줄 알았어. 진작 오지 이것저것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늦었어. 이게 고수 점쟁이의 기본기인데 고수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건 찌질한 의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요즘 환자들은 음, 아예 처음부터 질병으로 이야기하세요. 오셔가지고 네. 감기인데요, 그렇죠. 장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네.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감기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절반 넘게 자기 증상을 설명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럴 어떻게 경우에는 해서 감기라고 그-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감기는 감기지 뭐를 가지고 감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왜냐면 대부분 그러기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자기가 그러기도 누군지 어떤 하고. 사람인지 인식하고 살지를 않아. 그냥 아침에 눈 떠지니까 일어나는 거고 저녁에 눈이 감기니까 자는 거고 앞에 밥이 있으니까 먹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몸만 있는 좀비야. 아픈 사람 너무 마음을 공감을 안 해주는 이 자기 감기라고 그래서 이야기해놓고 감기 증상도 증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분. 네,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 요즘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잘 봐보겠다고 해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럴 이제, 때 감기라고 병명을 안 하고 그냥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는 거. 제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서 어, 있지도 못해요. 뭐 이런 환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제 봤던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렇죠. 66세 여성이셨고, 네. 저한테 목과 어깨 치료받고 가셨던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어. 네. 그 따님이 그런데 이제, 치료받고 효과가 좋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셨나 봐요. 네. 아, 저 참, 그런데, 이 있는 자의 이 여유와 자만, 그게 당연하지. 꼭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알아. 이런 지금 뜻으로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나 진짜 너무 이 마음을 내가 그때그때 읽어서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냥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라고 말한 네. 건데, 네. 네, 누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참 귀엽게 들을 만한데 지금 이럴 때는 마음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편하지가 않네요. 꼴 보기 싫군요.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66세 여성이신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이유가 5년 전에 발바닥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5년 전에 그래서 발바닥 이제 아팠는데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병원을 음, 가셨어요. 그때 바로. 음, 가셨는데 이제 몇 군데 병원을 다니셨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하신 족저근막염. 다음에 그게 이름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제가 족저근막염인데 이런 소리는 안 했겠네요. 네, 하셨어요. 했어요. 네. 그분들이 아프다가 족저근막염, 아니라 족저근막염 이러면서 거의 병명을 외우면서 내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파 거의 주문해 오듯이 외우셨군요. 저한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왔는데 음,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이 병은 안 낫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아, 네. 그런데 딸이 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음, 이 말이 전부예요.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발을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무릎 위에 그분의 발을 올려놓고 아니, 의사 하나하나 손으로 선생이 환자의 발을 만져요? 예수님이 신도의 발을 만졌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현대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발을 만지면서 직접 진찰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잘. 어, 예수님까지 안 끌어와도 되고요. 신체 검진을 한 거거든요. 아픈 부위를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네. 오, 네. 그런데 놀라운 제 의사 무릎 위에 선생님이네. 올려놓고 네. 아픈 부위를 싹 다 그분이 아프다고 한 부위도 눌러봤지만 어, 전체적으로 다 만져봤어요. 네, 발바닥, 발목,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쑥 다 만져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하고 눌러가면서 같이 확인했을 때 음, 그분이 아프다고 한 부위는 맨 처음에는 발뒤꿈치가 아파서 그 병을 찾아갔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저에게도 발뒤꿈치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픈가? 이렇게 음, 표현을 처음 하셨는데요. 실제 만져서 아팠던 부위는 그 뒤쪽 아킬레스건하고 종아리 근육, 그리고 발바닥 쪽에서는 발바닥 아치라고 표현하는데 아치의 안쪽 부분을 아파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병명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손으로 직접 만져봤을 때 제가 이 부위에 아프겠다라고 찾아낸 부위와 환자분이 아프다고 표현한 부위가 일치하고 있었고 그 부위는 다른 게 아니라 근육통 같은 것이어서 그럼 어,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생긴 병이라는 그 병명과는 다르게 발과 관련된 근육에서 통증이 있는 근육통에 의한 거고, 그러면 그 근육을 풀어주면 낫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료실에서 그분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그리고 비복근 부위를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직접. 그렇게 15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사지를 아니, 본인이 해드렸는데 마사지를 해주면서 도수 치료를 직접 했다는 거야? 그게 진단 기법이자 치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대부분 그게 의사 선생님 환자의 몸을 직접 촉진을 하면서 진단을 하고 또 나름대로 도수 치료를 직접 하면서 환자의 근육통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참 듣기 힘든데 그 본인이 그 저기 그분에게는 이 저는 끝동네에 의사가 있는 직접 쪽에서 만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 이유가, 그래요? 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여쭤봤어요. 제가 5년 전에 진단 그런데, 장비가 어, 없어서 온, 그런가? 왜 그냥 혼자 이야기했어요? 5년 전에, 그렇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어요. 어이, 그래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아는 동생이, 음, 언니, 집에서 그렇게 놀지만 말고, 음. 나와서 그 농협에서 하는 판촉 행사에서 도움을 주면 돈을 준다고, 나와서 돈 알바를 좀 해라. 벌으라고. 언니 집에서 놀지 어, 말고 알바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그분이 왜 놀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건사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네, 챙기고 하셨는데, 왜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잉여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그 그분이. 동네 동생이 나빴구만. 저는 좀 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게. 일을 부탁을 할 때도 언니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판촉 행사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걸로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부탁을 음. 해야지 놀고 먹느니 나와서 돈이나 벌어라?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거는 표현을 지금 그 족저근막염 운운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빙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듣고 있는데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너무 그리고 진짜 내가 놀고 먹은 건가? 가족들한테 목에 빨대 꽂고 받아주는 돈으로 내가 오이오시가고 있나? 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 말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네. 어머니가 아, 그래. 그럼 내 이번 기회에 뭐 알바라도 좀 떼어가지고 돈을 벌까? 라고 생각할 때 본인 다리가 아파가지고 차마 내가 알바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 지금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그보다 더 착해가지고 예. 실제 나가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서 있는데 첫날부터 발바닥이 너무너무 그렇죠. 아프다라는 아프기 거예요. 시작하죠. 아프기 시작하죠. 정말 너무 예. 괴로웠대요. 그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판촉 행사를 하는 걸 일주일 정도 하신 다음에 결국 너무 아파서 그만두셨다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분이 내가 일을 해서 가족들한테 돈을 보태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음. 있으셨는지 음. 안 서 있는데도 판촉 행사를 그만뒀는데도 그 통증이 계속 계속돼가지고 그렇죠. 이, 그렇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셨다는 그 거예요. 이후로 병원 갈 때는 안 아팠나 보죠? 아니요. 계속 아프셨고 해결이 안 됐대요. 맞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안 낫는 병이다. 치료가 안 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대요. 야,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분 다리 아픈 거를 가지고 그걸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조금이라도 다리를 만져보고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좀 그랬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MRI 찍으시고 CT 찍으시고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하셨대요. 아, 그렇죠. 종합병원 가고 대학병원 가가지고 거기 최신 검사 장비들 음. 리스 비용을 내주고 운용 요원들 월급도 보태줘야 되니까
근데 기계가 대신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그 검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의사의 눈이 있고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에 의대 교육에서는 의사의 머리를 비우고 눈을 가리게 만드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너를 믿지 그걸 말고 개발, 검사 결과를 봐 이러는 거. 네. 그걸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부르면서 검사를 그러게요. 하게 만들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 자체가 검사를 해야만 돈을 더 그렇죠.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져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비를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또 이 심평원에 또 민원 들어가요. 예, 다른 걸로 가지고 이 수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참 검사를 제가 통증 검사 그 통증 검사를 좀 쓰시는 건 어때요? 오, 그럼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아픈 부위를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아픈 부위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 같은 거요. 이 음. 통증을 집에서도 혼자 푸실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 이제 근육을 하려면 이 발목을 어떻게 돌리면서 다리를 펴냐 이런 스트레칭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66세시고 음. 결코 안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몸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아, 복잡한 운동 같은 걸 하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네요. 그 집에 있는 난간이 있는 계단을 활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난간을 잘 붙잡고 네, 그리고 붙잡고, 높은 네, 계단에서 할 필요 없이 첫 네, 번째 네, 계단에서 하시면 네, 된다고 네. 알려드렸어요. 아, 이해는 그리고 이제 하시던가요? 66세셔서 그 따님이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음. 따님한테도 다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거하고 집에서. 지금 아픔에 대해서 아픈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아픔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치료가 되는 거하고 지금 무슨 관련이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가 직접 의사인 제가 그분 발을 일일이 다 직접 만져드리고 마사지 해드림으로써 그분이 가족에 대해서 헌신하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인형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 음. 근육이 뭐, 근육이 뭉친 부위도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아픈 아. 부위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당신은 잉여인간이 아니어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당신의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 드립니다라는 걸 그냥 말로 할 필요 없이 그게 그분한테 당신은 당신의 통증,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몸을 어루만짐으로써 네, 단순히 네. 몸에서의 어떤 마사지하는 쾌감이나 그거를 준 게 아니라 이 음. 심리적으로 환자가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 네네. 이게 저의 한 오, 번의 치료로 그녀가 이제 그 일일이 다 마사지를 해드리고, 어, 진료실에 나가실 때 저한테 다 나은 것 같다고, 발이 완전 가볍다고 오, 이러면서 나가셨단 말이에요. 야, 진정한 환자의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음. 그것을 파악한 진정한 21세기 명의로세 할렐루야 하타 허타 이런 상황이네요. 심리상담사, 심리치유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상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체계적인 수련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상담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실질적인 심리 상담에는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인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에 관심이 많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내가 삶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거나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 코칭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한 사람이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돕는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